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7일 오후 9시 45분입니다. 비트가 조금 내려오다가 저번에 한번 상승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뭔가 아래 위로 좀 흔드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죠, 그죠? 네, 아래 위로 흔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5분봉으로 볼게요.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자,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저기 뭐냐 분석에 A, B, C 그리고 이제 복합 그래서 요 이제 A, B, C 파동이 이제 요렇게 요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그죠? 네, 저번 영상에서 요까지 떨어진 이제 W, X 요게 W, X, A, B, C, D, E 해서 그리고 D파가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확장 플랫이 나왔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D파 그리고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확장 플랫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떨어진 게 2파가 이제 요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2파가 보시면 이게 이제 불규칙이죠. 불규칙 플랫인데 2파가 불규칙 플랫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2파가 불규칙 플랫으로 떨어졌고 이거는 이제 5연장 임펄스거든요. 이게 네, 5연장 임펄스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자, 어디 볼까요? 네, 여기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요게 2파라 그랬잖아요. 요 부분이 요 2파인데 요게 이제 5 연장 임펄스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1, 2에 3에 4에 뭐 5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5 연장으로 이렇게 그죠? 네, 요런 식의 파동으로 1, 2, 3, 4, 5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2파가 이제 어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D파는 여기 보면은 D파는 뭐다? 확장 플랫이다. B파 대비 C파가 1.38 이상 확장되는 거죠. 요 확장 플랫. 그러면 요 확장 플랫은 수평형 삼각형에서 파동 D에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파동 E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파동 E는 보면 A, B 그리고 이 B가 A파의 고점을 넘겼죠. 그죠? B파가 여기 보시면 B파가 A파의 고점을 넘겼어요. 예, 넘겨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제 확장 플랫이 나온 것처럼 보여져요. 확장 플랫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럼 확장 플랫이 나왔다라는 건 이 확장 플랫은 아니 이제 불규칙 플랫이죠. 이거 예, 불규칙. 이런 불규칙 플랫은 파동 2에 수평삼각형의 파동 2에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파동 C, D, 2파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요까지 같은 보면은 카운팅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카운팅이 맞고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해봤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검증을 해봤을 때 요 카운팅은 어떤 결점 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어떤 이제 결점 사항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서 고점 찍었죠, 그죠? 고점 찍고 A, B, C, D 2파 여기가 D, 요까지가 D파예요. 요까지가 D, 여기가 E. 이렇게 삼각형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임펄스로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임펄스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앞전에 이제 뭐 어떤 리딩이 출현한 것 같죠. 여기까지가 1, 2, 3, 4, 5 이런 식의 리딩이 출현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 2, 3, 4, 5 이런 식의 리딩이 나왔다라고 보고 그리고 A, B, C 플랫 조정 맞춰주고 3파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죠? 예, 1, 2, 3, 4, 3파도 5 연장처럼 보이고 4파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4파가 이게 이제 수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이게 여기도 보면 A파, B파, C파, D파, E파 이런 식으로 A, B, C, D, E 왜냐면 잘 보세요. 이 수렴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A파 대비 B파는 50% 이상 되돌려줬죠. 그죠? 50% 이상 되돌려줬어요. A파 대비 B파는 50% 이상 되돌려줬고, 그리고 이 B파를, 이 C파가 얼마만큼 되돌렸냐면 0.5 정도 되돌렸죠. 그죠? 0.5 정도 되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파동도 다 0.5씩 되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어떤 내부 파동의 어떤 규칙이 최소 이전의 파동을 3개 이상 50% 정도 되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부정도 못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전의 파동들을 다 되돌려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파가 가장 긴 A, B, C, D, E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나온 것 같다. 거래량도 좀 줄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의 거래량도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동의 4파의 종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리고 5파가 이제 임펄스로 올라갔어요. 임펄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터미널 임펄스가 아닌 정상 임펄스로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파랑 4파랑 안 겹치죠. 그죠? 1파랑 4파가 안 겹치는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출현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분출값을 보면 잘 보세요. 어쨌든 여기가 가장 긴 파동이 A파잖아요. 삼각형에서 이 가장 긴 파동이 A파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A파 여기 찍고, 여기가 이제 분출의 끝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가 분출의 끝이기 때문에 이 분출의 폭을 보십시오. 분출의 폭을 보시면 잘 보세요. 어디 맞았죠, 여러분들? 이 분출의 폭을 보십시오. 정확히 피보나치 레벨 요거 보이시죠? 요거 0.75 0.75에서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삼각형의 제한삼각형의 분출의 폭은 앞전에, 그러니까 제한삼각형의 최대 길이, 그러니까 A, B, C, D, E, 만약 A파가 최대 길다 그러면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에서 125%까지 정상적인 수평형 삼각형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 하면 이제 A파가 가장 긴 걸 얘기하고, 이제 불규칙이나 강세 이런 확산 삼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수평형 삼각형의 일반형 삼각형의 구조에서는 최소 75%, 최대 125%까지 분출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정확히 0.75, 75%의 분출 맞고 딱 찍은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딱 찍었잖아요. 0.75. 바로 그냥 되돌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놓고 봤을 때 제 카운팅이 틀렸다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제한 삼각형이 나왔어요. 제한 삼각형이 나오고 마지막 파동을 이렇게 임펄스로 분출해 줬어요. 여기 이거는 이제 임펄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임펄스가 되는데, 자, 임펄스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자, 임펄스의 규칙은, 자, 영위 추세 라인을 절대 정상적인 일반형 임펄스, 그러니까 터미널 임펄스가 아니라 그러면 절대 이 영위 추세 라인은 이 3파의 어떤 부속 파정도 영위 추세 라인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3파가 가장 길잖아요. 3파가 가장 긴 이런 형태의 3연장 임펄스에서는 여러분들 1, 2, 3, 4, 5 이런 형태의 3연장 임펄스에서는, 정상 형태의 임펄스에서는 터미널 임펄스가 아니에요. 정상 형태의 임펄스를 한다면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조정, 2파와 이 4파의 이 조정의 깊이, 어떤 조정의 어떤 복잡성, 구조, 이런 형태들이 2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4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3파가 가장 긴 임펄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3파가 가장 긴 임펄스는 2파에서 오랜 조정을 하고 3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고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1, 2, 2파가 엄청 짧게 조정을 주는 거예요. 짧게 조정 주고 3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4파에서 조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연장 임펄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3연장 임펄스는 2파와
이 4파 어느 구간에서도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3파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형태의 1연장 임펄스에서는 보통 2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조정을 오래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파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당연히 2파에서 오랜 시간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리고 5연장 임펄스, 이런 형태의 5연장 임펄스에서는 어디에서 조정이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조정의 시간이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당연히 4파에서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3연장 임펄스에서는 뭐다? 2파랑 4파에서 모두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2파에서 오랜 시간을 소비했죠. 그러니까 4파에서는 당연히 2파보다 어떤 복잡성 등급이라든지 그리고 구조 이런 형태의 시간의 등급이 당연히 이제 파동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펄스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도 중요해져요, 여러분들. 자,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냐면, 자, 1, 2에 이게 3에 4에 5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요. 3, 4, 5 이게 하나의 어떤 임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3파의 내부 파동도 1, 2에 3에 4에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 3파의 내부 파동도. 그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임펄스라 그런다면 여러분들 이 3의 4파에서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3-4파의 조정이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냐면 당연히 플랫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지그재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뭐 W, X, Y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 그리고 단순 이런 제한 삼각형, 그죠? 이런 삼각형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4파에서는 이제 이런 수평형 삼각형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확산 삼각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형태의 확산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이런 확산 삼각형이 나오면은 이제 이제 5파가 이제 미달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표준 파동, 그리고 이제 수렴 파동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3의 4파에서 수렴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왔어. 그래서 3의 5파가 임펄스로 한 파동을 올렸어. 그죠? 그러면 한 단위 더 큰 파동의 4파에서 수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1, 2에 1, 2, 3, 4, 5 이런 형태의 임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3파가 연장된 임펄스라 그랬다면 이 3파 내부에도 이렇게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의 4파에서 수렴이 나왔단 말이야. 수렴이 나오고 한번 임펄스로 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4파에서 또 수렴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또 수렴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근데 이게 닐리책이나 어떤 이제 정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봐도 이게 안 된다라는 어떤 이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소파동 이런 소파동상에서 이런 수렴이 나오고 한 파를 쌓고, 그리고 이게 한 단위에 1, 2에 3에 여기 포죠. 이게 여기에 4파에서 또 수렴이 안 나온다는 어떤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카운팅이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의 카운팅 위배도 안 보여요. 솔직하게 안 보인다. 안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내부 파동들이 전부 다 어떤 이제 임펄스가 아닙니다. 임펄스가 아니고 전부 다 33이에요. 전부 다. 자, 여기가 이제 3의 5파가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3의 5파라 그러면 3의 5파가 정상적인 임펄스로 이제 나왔어요. 그죠? 나왔고, 자, D음 파동은 명백히 ABC예요. 이게 임펄스가 아니죠. 그죠? 임펄스 아닙니다. 왜 임펄스가 아니냐면 자, 떨어지는 파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떨어지는 파동을 잘 보면 어쨌든 이렇게 5개의 파동이 있지만 어느 하나의 파동도 연장이 안 됐어요. 연장이 어느 하나의 파동도 연장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3파가 가장 긴 터미널 임펄스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1, 2, 3, 4, 5 뭐 요런 형태 이제 예를 들자고요. 요렇게 예를 들자고요. 네, 요렇게 예를 들면 3파가 가장 긴 어떤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임펄스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3파가 가장 긴 요런 형태의 임펄스가 존재하는데, 이 3파가 가장 긴 요런 형태의 임펄스는 뭐냐면은 터미널 임펄스입니다. 예.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3파가 가장 긴 터미널 임펄스, 요거는 이제 임펄스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엄청 희박한 확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닐리 책에도 보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파동은 파동 5파에서는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 C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C파에서 극히 드문 확률로 나오고, 이게 C파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터미널 임펄스죠. 터미널 임펄스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다이고널 패턴이기 때문에 1파와 4파가 중첩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중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여기 보세요.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 자, 먼저 하여튼 이 파동이 가장 길죠. 그죠? 이 파동이 가장 길어. 그러면 이 파동이 가장 긴데, 그래, 3파가 가장 긴 이제 임펄스도 존재한다. 연장이 안 된 파동 중에서, 그죠? 연장이 안 된 파동 중에서 3파가 가장 긴 임펄스도 존재를 한다. 그러나 봐, 연장 안 됐죠. 그죠? 연장 안 됐어요. 3파가 가장 긴 파동에서 임펄스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터미널 임펄스이기 때문에 1파와 4파가 만나야 되죠. 그죠? 자, 1파랑 4파랑 만났습니까? 1파랑 4파랑 안 만났죠. 그죠? 요런 어떤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임펄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 B, C 파동이거나 어떤 형태의 복합 조종이겠죠. 그죠? 그래서 복합 조종, 어떤 표준 파동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3으로 이제 구조를 집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3으로 구조를 집약을 시키고 당연히 A, B, C겠죠. 그러면 여기 올라간 파동도 A, B, C입니다. 그냥 여기다 보면 여기 임펄스 하나에 단단히 임펄스고 1, 2, 3, 4, 5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임펄스, 그리고 떨어진 파동도 이제 임펄스죠. 지그재그로 보여요. 지그재그. 그리고 요것도 A, B, C로 올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떨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부 파동들이 전부 다 333이야. 333. 자, 그러면 뭐 어떤 가능성을 열 수 있겠어요? 내부 파동이 다 333이야. 그러면 여기가 또다시 수렴이 나오는 거죠. A, B, C, D, E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이 이제 어떤 한 단위의 어떤 이제 큰 임펄스죠. 1, 2, 3, 4, 5. 그리고 이 안에 내부 파동이 1, 2, 3, 4, 5. 이 내부 파동 중에서 지금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 구간에서 수렴이 나오는데 A, B, C, D, E 이런 수렴이 나오는데 마지막 여기 2파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2파가 이제 시간을 얼만큼 보내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제 분석이 맞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얼마만큼 보냐면 이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이런 삼각형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장?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B파가 가장 크잖아요. 이게. A파보다 B파가 분명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불규칙 삼각형입니다. 불규칙 삼각형에서 E파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 분출의 폭은 일반형 수평형 삼각형에 비해서 확실히 분출의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커지냐면 이 B파가 여기까지니까 만약에 E파가 여기에서 페이크아웃만 살짝 해주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피보나치 법칙은 성립이 돼요. 최소 0.75 그죠? 최소 이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이까지는 올라오고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1대1 그리고 이거는 이제 B파가 A파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불규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커지는 이런 수렴형 삼각형은 밑에서 매수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밑에서 뭔가 매수의 힘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매수의 힘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들리는 이런 형태의 수렴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윗방향으로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단위 어떤 이 추세의 방향대로 이런 형태의 조정을 주는데 이 추세의 방향대로 이 조정 파동들도 전부 다 위로 방향이 들리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조정 파동의 방향대로 기울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죠? 이거 보이시죠? 들리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밑에서 받는 어떤 매수 힘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여기가 B 여기가 B니까 B파가 가장 크니까 1대1 0.75 그리고 1대1 그리고 어디까지 1.618 보통 이까지는 옵니다. 보통 1.618 라인까지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요. 요까지가 1.618 그리고 최대로 분출한다 그러면 이까지도 갈 수 있어요. 2.618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각형의 분출의 폭이 이런 형태의 강한 어떤 형태의 이런 불규칙 비파동이 가장 큰 이런 형태의 삼각형에서는 최대 2.618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A파 대비 B파가 너무 강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618은 무리다. 이거는 무리라고 봐요. 이거는 무리기 때문에 최대로 올라온다 해도 1.618까지 요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까지 최대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약을 이제 드리자면 뭔 말이냐면 물론 이게 이제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구조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성립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동반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상승이. 그래서 이 파가 이제 시간을 얼마만큼 소비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파가 아무리 이제 길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늦은 새벽쯤에는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중에는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22,500불 라인 요쯤까지 이렇게 분출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분출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5파가 종결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서 이런 형태의 제한 삼각형이 나오고 마지막 임펄스로 이렇게 올려줬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3의 5파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여기서 끝나고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런 다 조정이 보면 다 33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렇게 이런 형태 또 큰 이런 형태의 제한 삼각형이 한 번 더 나오고 마지막으로 크게 이렇게
분출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이 불규칙 삼각형에서 이 비파가 커지는 강한 힘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최대 요 라인까지 보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근데 다만 이것도 어쨌든 제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최소 가장 큰 내부 파동의 75% 그리고 75% 100% 그리고 100%에서 161.8% 이 사이에서 이제 분출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한 단위의 어떤 임펄스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단위의 임펄스를 이제 조정을 줘야 되겠죠. 그죠? 조정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매우 강하게 여기에서는 매우 강하게 이제 다 파동을 되돌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되돌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한번 쏘고 그리고 빨리 이 전체를 다 되돌려 버리는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소 어떤 매물대 라인, 이 앞전에 올린 이 매물대 라인까지는 한 번에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파동이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파동이 끝났다라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죠. 그죠? 돈을 써서 올렸으니까 이제 위에 고점에서 물량을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수익 보니까. 그래서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빨리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빼고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높여주는, 고점을 높이거나 아니면 고점을 살짝 못 높이는 형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그죠? 앞전엔 파동, 그리고 한번 뺐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바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이런 형태의 더블을 시도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나락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거지까지 해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요런 이제 어떤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이제 임펄스의 구조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무빙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무빙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떤 위배가 된다 그러면 댓글에라도 이런 무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당연히 근거는 남겨두셔야 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위배가 됩니다라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늘 이제 늦어도 그러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분출이 한번 있고 빨리 분출이 있고 빨리 그냥 다 되돌려 버릴 것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무빙, 그러니까 아래 위로 그냥 흔들어 버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보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분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석이 무조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제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